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정원 차장이셨던 전옥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거 좀 이쪽으로 소리가 좀 나네요. 자, 이거 좀 끌어주십시오. 아이고. 손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내주셔야지. 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안보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가 염려하듯이 저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 진짜 불안해요. 저만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진짜 불안해서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요즘 이렇게 많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민 준비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일단 경제 엉망인 거는 뭐 어떻게 참고 견딜만 한데, 지금 경제도 엉망이잖아요. 안보가 불안하면 이거 언제 훅 갈지, 나라가 언제 훅 갈지 모르니까 그거 불안해서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오늘 큰 뉴스가 터졌는데, 강경화 장관이 북 핵검증을 미루고 영변 이번에 파기한 거하고 종전선언을 빅딜하자. 그러니까 핵검증을 좀 미루고 미국에다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 외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언급을 두고 지금 상당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옛날하고 달리 우리 외교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판문점 선언할 적에도 참여를 했지만 평양까지 가는 정상회담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참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야말로 북한이 그리는 꿈에도 소원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영변 핵 폐기 할 테니까 미국이 알아서 종전선언도 하고 다른 것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내놔라. 그거지.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종일관, 미국에 대한 일종의 이제 압박 공세거든요. 회담 전략의 뭐 단순한 기싸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북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걸 얘기했다. 또 그것도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앞으로 논란을 야기할 우리가 크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북한이 이제 핵 무력 국가다. 그리고 핵 보유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개발에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 핵 개발을 못 막은 거거든요. 왜 못 막았냐면 검증이 항상 실패했었습니다. 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적에도 검증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신고한 한 거하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정보 판단을 가지고 있는 양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에서 맞춰놨고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브레이크 없이 핵을 개발해 왔고 또 9.19 공동성명에서도 이제 검증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검증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육자 당사하고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결국 그게 파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검증 가지고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직접 검증은 나중에 하고 쉬운 걸 먼저 해. 이러고 종전을 빨리 선언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한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 불안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남남 분열, 이런 분열, 또 한미 간의 이간. 아니 근데 그 이간을 야기가 된다. 우리 장관이 우리 남남 분열을 시키고 북한은 그거 출첵으로 우리 남남 분열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남남 분열을 시키는 발언을 하고 미국과 우리 한미 공조, 한미 동맹 체제를 이완시키는 그 이간질을 아니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 얘기가 강 장관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에 검증을 놓고 지금 전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논쟁에서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 리스트를 받아놓으면 그 핵무기를 이제 리스트대로 이제 그걸 사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몇 개 있다, 핵물질이 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고 틀으면 여기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핵 리스트 받는 건 나중에 받자니.
이게 말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비핵화 이거 다 물리자면 몰라도 아니 종전선언은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봤자니 외교장관 입에서 이거 할 말입니까? 어느 나라 외교장관인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그 전쟁 위기다 이렇게까지 상당한 불안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화로 풀어보겠다 하는 노력, 그 노력에 의해서 남북 간 또 미북 간에 이런 정상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국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나라든지 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이익과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국가 이익 또 안보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한국의 경우에 변하지 않는 외교 정책의 원칙은 바로 뭐냐? 한미 공조예요. 그렇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전략을 공동으로 구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힘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지. 유감스럽지만 그래서 핵을 막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핵이 하나도 없어요. 막을 능력이 안 이미 우리는 되는데. 비핵화 약속을 지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죠. 예,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전략을 구사해서 그렇지. 북한이 우리의 틀 안에 들어와서 핵도 포기하고 인권도 지키고 경제 원조도 필요하면 받고 이렇게 나가서 공존 공영해서 네. 나가자는 게 큰 틀의 네. 우리나라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걸 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장관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전략이 아니라 남북한 공조, 흔히 얘기하는 민족 공조죠. 민족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민족 공조보다는 한미 공조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신망이 크겠습니까? 저는 저는 이 강경화 장관의 생각이라고 지금 판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외교장관으로 뭐 영어는 잘하는데 그동안에 이 굵직굵직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어떤 조종에 의해서 이게 대통령의 조정이 됐건 아니면 임종석 실장의 조정이 됐건 누구의 조정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집권 세력은 공조나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건 두렵지 않아요. 북한과의 우리 민족끼리 북한과 그냥 어떻게 잘해서 이제 잘해보서 평화를 저쪽에서 안 쳐들어오니까 구걸 평화 이걸 하는데 자기네들 대통령 입으로 나서서 얘기한다든지 임종석 실장 입으로 나서 얘기하면 돌팔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바지 사장 내오듯이 당신이 이거 좀 해. 영어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이 강경화 장관은 똥인지 오줌인지도 된장인지 모르고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난 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느 나라든지 외교 정책,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네. 특히 외교 정책은 이게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네. 즉 국가의 생명줄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관계된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네. 이슈인 거예요. 이 혼자 단독으로 네.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 라인이 물론 있지만 네. 이런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부가 같이 걸려 있고 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통합 결정 조직이 있어요. 즉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있고 그러니까요. 또 국가안보실장이 운영하는 그런 그 NSC 회의체가 따로 있어요. 네. 최고 책임자는 이제 우리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런 그 남북 간의 회담 관련 또 미북 간의 회담 관련된 우리 한국의 입장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정해지죠. 그렇죠. 그 정해진 틀 안에서 강 장관이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이런 봐야죠.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이 있는 거거든요.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신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 국회 정부 질의 답변까지도 한다든가 자기 이러면은 생각만으로는 못하지. 이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대북 그런 그 비핵화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인 이런 종전선언을 먼저 받아라 마라 이런 거를 이거 일개 장관이 혼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지. 아무리 깡 있는 반드시 장관.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를 통해서 나온 결정을 역할 분담 체계에 의해서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왜? 일단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총알바지로 이제 당신들 생각은 지금 말한 대로 그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야 이 사안이. 야 종전선언 먼저 받고 저 팩리스트 나중에 하는 걸로 좀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선 트럼프도 요거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해라. 한미동맹 균열을 가도 괜찮아. 이러는데
누구가 그럼 누가 이걸 입으로 터뜨려야 됩니까? 청와대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안보실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강경화 장관이 욕을 먹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자, 좀 자기들은 몸보신하고 그리고 버리는 카드로 강경화 장관 여기서 돌팔매 맞고 장렬히 전사해도 뭐 크게 아쉬울 거 없다. 여기에 난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런 중요한 외교 전략이 됐든 무슨 뭐 다른 모든 국가의 정책을 논할 때에는 현재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 대통령.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우리 저 앵커님께서도 국제정책 박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다음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말하자면 이 퍼스널리티, 성격, 예. 성품 요런 것이 그런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검증을 먼저 안 하고 아니 그 폐기를 먼저 하게 시키냐? 그래갖고 종전선을 먼저 떡을 주냐?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이론과 논리 근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행태를 판단할 때 과거에 네. 어떠한 합의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단 없잖아요. 한 번도 한 번도. 중요한 합의와 관련해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6번, 7번, 8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3대 세수체제잖아요. 네.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을 모든 것을 배워갖고 그대로 답습해서 그분들의 말하자면 그 정책을 네. 완성시키는 것을 최고의 충이고 최고의 북한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비역화의 약속 버리는 걸 이거를 자기가 눈으로 배웠고 또 그거를 답습을 통해서 먼저 떡을 받은 다음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정상회담 이후 우리 특사단이 간 이후 또 미국 간의 대화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패턴만 보더라도 과거와 똑같이 네. 현재 약속하고 있는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느닷없이 폼페이오 너 가지 마. 미국 정상회담 하루 이틀 당겨놓고 나 회담 안 할래. 이렇게 한 번씩 세게 내질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속된 표현으로. 예. 그런 이유가 바로 과거 행태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과거 행태를 잘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한다고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아주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드리고 나는 싶습니다. 이제 걱정이 이게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다 대고 이제 프로포즈한 게 북핵 검증은 나중으로 미루고 종전선언 먼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는 우리 청와대만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강 장관 당신이 해 이런 결정이 아니라 혹시나 이제 올해 국정원에서 깊숙한 정보를 다루셨으니까 혹시나 미국하고도 교감이 가서 미국 자기네 입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되는데 김정은이가 자꾸 해봐야 핵리스트 안 내놓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출구 전략을 하면은 중간선거에 괜히 좀 악영향 미치는 거니까 이제 한국도로 얘기는 지금 다 물밑에 대 총대 당신이 해매라. 그 대신 당신이 원하는 건 뭐야? 종전선언 해주고 지지율 올라가는 거지. 그 핵리스트 그 당신이 원하는 건 아니지. 청와대에서 핵리스트 뭐 원하는 거 여기는 뭐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고 자꾸 나오는 데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텐데 그 대신 이거 출구 전략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청와대에서 해라. 누구 시켜서. 그럼 우리 마지못해서 뭐 받아주는 척 아니면 약간 반대 좀 하다가 결국은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 그냥 종전선언 먼저 해버리는 식으로 가자. 만약에 이렇게 합의됐으면 나는 그게 큰일 날 것 같아서 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굽니까?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 아닙니까?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현재 난 이제 그게 제일 큰 아니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미 지난 6월에 6.13 지방선거에서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38%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는 굉장히 그 약한 지지율대에 네. 머물러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우리 아이고. 한미 양 당국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시각이에요. 예.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이런 그 핵 문제에 관한 돌파구를 미국 정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고 의심을 받을 만큼 충분한
그런 말과 행동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 왜? 종전선언을 먼저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가장 중요한 신의 표현이라고 보고 이행하는 확률이 만약 99%가 된다. 그러면 종전선언보다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왜? 북한 핵을 빨리 없애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떡을 그렇죠. 줘도 돼. 미리 떡을 줘가지고 너가 떡을 잘 받고 대신 나한테 떡보다 더 큰 아니면 떡과 상응하는 더 조치를 내놔라. 믿으면 그게 그렇죠. 되지. 그런 믿을 수 있는 정상국가의 행태를 보이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약속을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지금 강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어려운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위험이 있는 어려운 문제는 뒤로 넘기자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북한이 항상 쉬운 거 해결하고 마치 끝까지 검증 폐기까지 다 갈 걸로 알았다가 쉬운 문제 가다가 큰 거 가려고 못 갔거든요. 항상 어깃장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항상. 현재 받을 거 다 받아. 그렇죠. 북한은 종전선언만 바라는 게 아니고 종전선언보다 더 급한 것은 뭐냐면은 제재 완화예요. 북한이 필요한 돈과 기술자 노동력이 들어와야 돼요. 말하자면 더 큰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떡을 원해요. 이 제재 완화. 이걸 원하는데 그 종전선언을 먼저 해주고 종전선언을 먼저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조치를 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재 완화를 그렇지. 늘릴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종전을 일단 딱 선언해놓으면 종전선언 과정에서 너희들은 전쟁이 없다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내년 봄에 또 선거 훈련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또 왜 없다며. 국방장관이 와서 이런 거 논의하려고 그러냐? 우리 군사력 증강 문제는 논의하지 우리 남북 간에 하기로 했는데 왜 너희들 미국하고 한국정 하느냐? 말하자면 종전선언을 한 이후에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또 우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가지고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핑거끈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어서 약속을 파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일단 한번 하고 나면 북한이 트집 잡을 수 있는 조치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걸 몇백 개. 그렇죠.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강 장관이 얘기한 대로 비핵화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종전선언 문제 요거를만 가지고서 계속 흠집을 잡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비핵화 문제는 더 뒤로 밀리고 그리고 이제 대화의 중요한 만약 협상의 중요한 이슈에서 밀리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북한이 원하는 네. 그 주장을 그대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우리 비핵화의 조치 하나도 얻지 못하고 북한 원하는 대로 지금 그대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우리 전옥현 차장님 말에 어떤 우리 이봉규 TV에 들어온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슬람 림님 옳은 소리 하시는구만요. 문재인님 완전 웃긴 남자라 돈 훔쳐. 저쪽에서 그런다. 트럼프가 그런다는. 김정은이가 그런다는 건. 장지연님 트럼프가 종전선언 해주면 미군 철수 100%입니다. 이렇게 예측하시고 단디님 옹호하면 문이 답준대. 이소영님 공무원은 이런 방송 보면 안 되나요? 보시죠. 나은영님 소명 청소부 무슨 얘기인지 자 단디다님 도움이 하러 왔냐? 자두님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램프림님 옳은 소리만 하십니다. 이수경님 두 분 겁나는 소리는 그만하세요. 이게 그냥 겁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우려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김정은 하는 거 보세요. 김정일이 그랬고 계속 그렇게 약속한 거 다 파기시켰잖아요. 기억을 하시죠. 나은영님 좌파예요. 소명. 도로시님 통일은 될까요? 자, 아침 이슬님 문재인 정권은 미군 철수를 바라는 건가요? 글쎄요. 골수 빨갱 분탕질에 상대하지 마세요. 케이퍼네이션 이분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네.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이제 종전선언하고 지금 다 같이 연계돼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 미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 대표단이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발언한 것이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돼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주한 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혀 비핵화하고 연관이 없다. 걱정하지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겉으로 보면 만든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네. 그러나 속으로 뜯어보면 전혀 맞지 않다. 왜? 판문점 선언이 됐던 네. 6.12 미북 정상회담이 됐던 긴장화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 중에 하나고 그렇죠. 남북 간에
또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보다 더 우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넘버원이 다 관계 개선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적대 관계의 청산이에요. 적대 관계의 청산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한미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미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야 적대관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동맹과 관계된 것이다. 껍데기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인데 뜯어놓고 보면 비핵화라는 큰 그림 속에 설령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비핵화라는 큰 틀 안에 폭넓은 의미에서의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주한미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 한미동맹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이런 거를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한미군 문제가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김정은이 위원장이 분명히 주한미군을 철수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 그거를 문서로 써라. 전 세계에 문서 싸고 사인하고 보여줘라.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거를 그렇죠. 문서로 써라.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서 어떤 그 기브앤테이크 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건 협상 흥정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걸 문서로 써서 전 세계에 공개하라. 그거 좋네. 그거 좋네. 그렇게 얘기를 북한에다 내고 해야지. 그렇지.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 한국 정부, 한국 국제사에 내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관계없다. 그거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한두 분만 더 읽으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스미스 이청아님 행 만들라고 이 시간은 어린이 만화한다 소영아 만화나 가서 보라 이런 말씀. 당신들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민군 철수하는 순간 좌파 주사파 1순위 사형이다. 염청룡님 이거 옛날 베트남에서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좌파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데 종전선언 협정하면 미국이 명분이 없어집니다. 장자연님,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박살내야 되는데 REC 로트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 예리한 의견 많이 주시네요. 자.